기본 문제 27에서부터 40번까지였었죠. 질문 해주쇼. 똑같은 거야. 내가 일부러 이제 새 걸로 뽑아준 거고,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준 거고, 같은 거야. 네. 근데 이거 종이 빼는 거 없죠? 그럼 왜 빼, 종이를? 그냥 붓는 빼면 다 찢어지지. 이 스프링 망한 게 아니라 확 찝은 거야. 그래서 못 빼, 걔는. 29번. 29, 34. 떠요. 되셨나요, 그럼? 29번. 같이 한 번만 봅시다. 일단, 여기 29번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조건, 다항식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오케이. gx는 x세제곱, 왈라블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한번 쓰자. fx 더하기 gx, 2차와 3차를 더했어. 그러면 어쨌든 3차가 될 것인데 그 3차를 x로 나눴어. 이렇게. 그때 몫을 이야기 안 했으니까 내가 편의상 p1x라고 할게. 근데 여기에서는 그 나머지는 누구로 나눈 거기 때문에 1차식인 x로 나눈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얼마야? 숫자 r이라고 써야죠. 이해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똑같은 fx랑 gx라는 다항식을 이번에는 2차로 나누어 보았어. 그랬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때 생기는 몫이 있을 텐데 그걸 p2x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여기서 나머지가 서로 같아. 근데 나는 너무 성립이 급해서 위에다 써버렸는데 밑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라는 거야. x제곱에 2x에 2분의 1에 fx를 한 값과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r이라고 숫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2차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되게 복잡한 2차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다? r이다 라고 하는 거죠. 2차이야. 아니요, 숫자죠. r은. 저 G가 3차인데 1차로 나눴을 때 숫자가 나머지의 정의가 그렇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정의는 1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상수, 2차로 나누게 되면 1차 이하, 3차로 나누게 되면 2차 이하. 이렇게. 왜냐면 진짜 숫자면 너 3으로 나눴어? 너의 나머지는 0이면 1이면 2, 셋 중에 하나야 라고 우리가 직접 구해낼 수가 있지만 다항식은 문자로서 숨겨진 거거든. 그래서 나머지를 진짜로 했을 때 내가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1이 아니고 2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다항식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누구로 나눈 거야? x라는 1차로 나눈 거니까 이 나머지는 r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얘는 2차로 나눈 거니까 얘가 1차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1차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래서 1차 이하니까 얘를 1차 이하라고 쓰려고 했는데 위, 아래, 나머지가 서로 어떻대? 같더래.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걸 r이라고 놓는 순간 우리가 fx를 구할 수가 있게 되네. 대략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 양변에 2배 2x제곱에 더하기 4x에 r이 2배 돼서 마이 r 2될 거고 그게 fx네. 아, fx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r이네. 이렇게 된다. 됐죠?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g1의 값이 7이다 라고 줬거든? 그럼 그 g1의 값으로 우리가 뭔가가 완성이 되나 싶었는데 완성되는 게 없어.
G1이면 F1이 뭔가로 특정되어지면 좋은데 6 빼기 2R로 되니까 얘 또 뭐가 없어.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자, 봐. 얘는 몇 차야? 얘는 X로 나눴어. 나머지는 상수가 맞아. 근데 3차잖아. 왜냐면 내가 fx는 2차라는 얘기가 없는데 구해보니까 2차야 지금. 그죠? 근데 gx가 몇 차야? 3차야. 그러면 2차랑 3차랑 더한다고 해서 차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차수가 안 바뀐다고? 그러면 얘는 3차여야만 돼. 그리고 저게 뭐야? 내가 문제에서는 나누었어 라고 했지만 나눗셈의 검산법을 썼기 때문에 여기 쓰여진 건 모두 무엇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죠? 항등식이면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해 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좌우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좌변이 3차이기 때문에 우변은 1차 얘의 숫자잖아. 그럼 우변도 3차여야 되죠. 그럼 이게 몇 차라는 얘기야? 2차. 2차 얘 1차. 아니 숫자. 그럼 얘가 몇 차? 1차.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봐라. 근데 여기서 이랬어. 그럼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fx 더하기 gx가 서로 어떤 값이야? 같은 값이야. 같은 다항식이야.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그냥 예를 들면 오케이. 25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25를 3으로 나눴어. 몫이 얼마야? 나머지는 그죠? 8로 나눴어. 몫이 얼마야? 나머지는 두 개를 다르게 뭐 1차, 2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걸로 나눴더니 1차로 나누면 몫이 더 커지고 2차로 나누면 몫이 작아지고 근데 나머지는 같다고 해서 내가 같은 식을 유도했어. 그지? 그럼 봐. 25에다가 위도 아래도 똑같이 1씩 남았으니까 그 나머지 1을 뺄 거야. 그러면 얘는 3으로 나누었을 때도 나누어 떨어지고 8로 나누었을 때도 나누어 떨어져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갈 거야. fx 더하기 gx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r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럼 그건 x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얘는 x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각각 나누어 떨어져야 돼. 몫은 달라지네. 아니, 근데 일단 그 몫은 나중에 얘기고 x랑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 됐죠? 그러면 이제 x로 나눴을 때도 몫이 있을 거고 x제곱 마이 x 플ю스 x 마이로 나눴을 때도 몫이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gx가 몇 차례? 3차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야. 그럼 너 3으로 나눠 떨어지고 8로도 나눠 떨어져. 그러면 3, 8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48이야 라고 하면 너는 3으로 나눠 떨어지면 너 8로도 나눠 떨어지고 그치? 그리고 또 다른 몫이 있을 수도 있어. 더 큰 숫자면. 그래서 내가 24에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8이면 8로 나눴을 때 몫은 3이니까 3과 8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큰 숫자에서는 그게 안 돼. 근데 지금 얘는 다항식이거든? 그럼 이거보다 더 큰 다항식인지 실수배가 몇 배가 되었는지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3차 다항식이고 gx는 최고치 항의 개수가 몇 차례? 1이 돼. 그럼 얘는 이 둘만 인수로 가져야지 더 이상 실수배가 되면 돼, 안 돼? 아니지. 왜냐면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x로 나누면 너의 몫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일 거야. 얘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x로 나누지. 몫이 2차여야 되지. 근데 2차로 나누지. 몫이 1차여야 되지. 근데 3차여야 되니까 최고치 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얘랑 얘가 동시에 몫으로, 인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좌변의 개수가 3이야 그러면 여기 3을 하나 더 곱해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그럴 것도 없고 만약에 얘가 차수가 더 크면 근데 내가 조건이
x랑 얘만 남아. 그럼 뒤에다가 또 다른 몫을 갖다가 붙여줘야 되겠지. 또 다른 몫을 붙여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이럴 필요도 없고 x세제곱의 개수를 바꿀 필요도 없어. 왜? 문제에서 준 조건하고 딱 맞아떨어져. gx는 3차, 최고차 항의 개수는 1. gx는 곱해서 3차 나올 수 있겠고 최고차 항의 개수도 1이 되어야만 돼. 여기서밖에 안 돼. fx가 뭐 2차인데 그게 뭐 바뀐다고 해서 최고차 항을 바꾸진 않잖아. 그럼 이제 g1이 얼마래? 11. 그럼 이제 여기서 r 말고는 모르는 거 없어. f1은 얼마야? 그랬어. f1은 6-2r이야. g1은 7이야. r 뺄 거야. 그러면 1 곱하기 1이니까 얘 1이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이거 3r은 12야. r의 값은 얼마야? 4야. 이렇게 됩니다. 4. 알겠습니다. 아이. 얼마야 할 때는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조용하더니 갑자기. fx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2x의 제곱에 4에 x의 마이너스 8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fx를 구했거든? 근데 f 얼마를 구하래? 3을 구하래. f3. 9, 18, 12, 8, 22.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다항식 파트 이쪽이 조금 더 까다로워. 사실. 변형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 모든 걸 다 활용해야 되는 문제야. 3, 4도 질문했죠? 오케이. 34. 오케이. 아이고, 허리야. 자, 얘는 일단 A, B를 구하자. 아니, 일단 이 등식이 뭐야? 항등식. 그럼 사실은 뭐 PX도 좌변 몇 차야 이게 지금? 3차. 그럼 우변도 몇 차여야 돼? 그럼 PX는 몇 차야? 최고차 항의 개수는? 최고차 항의 개수는? 1. 해서 전개해도 돼. 해서 전개해가지고 A, B, K 뭐 놓고 뭐 구해도 돼. 응?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A, B를 구하려면 나는 PX를 몰라도 되는 숫자가 있어. 얼마? 마일하고 1. 그죠? 얘네는 대입하면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이건 무조건 성립할 거야. 그럼 마일 대입해서 그랬더니 좌변이 얼마야? 0이네? 그죠? 우변은 얼마야? 얘 먼저 넣었어, 선생님이. 우변도 0이고, 마일 더하기 b만 남아. 이거 같아, 안 같아? 같아. 무조건 같아. 그지? 그리고 1도 한 번만 넣고 가자. 1 넣었더니 1, 2, 3을 곱한 거네? 6. 그리고 얘는 필요 없지. a 더하기 b네. 이렇게. 두 개 더했어. 2b가 6이네? b는 얼마? 그러면 a는 얼마? 3. 됐죠? 그럼 여기가 3, 3으로 끝나버리죠. 3, 3. 이렇게. 그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누구 구하래? PA-B는 이래. 그럼 P0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다 나왔어. P0은 그냥 문제 될 게 없어. 되셨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먹고 잠을 좀. 자, 그래서 이제 됐어. 오늘 숙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60번까지가 숙제입니다. 60번. 근데 우리 이 교재에 지금 내가 내준 숙제 범위가 인수분해의 범위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인수분해가 빠졌냐? 그냥 수에 활용 이렇게만 하고 갑자기 그러네? 여기 독소수도 없네? 우리 책에는 독소수도 있죠? 기본교재 문제에 독소수 있어 없어? 있어야지. 있어. 여긴 왜 없냐? 아이씨. 다음에 이거 그냥 다른 거 독소수는 내가 살짝 몇 문제 좀 뽑아와야 되겠다. 지금도 나가면 복수수도. 나갔냐고? 아니 안 나갔어. 근데 없어서 지금 놀래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이걸 프로그램만 믿으면 안 돼. 양아치들. 이런 거 빼고 해주면 어떻게 해? 자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그냥 뭐 사실은 인수분해 중에 공식을 이용해서 해주는 인수분해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공식을 반드시 외워놓고 있다가 적용을 왜 만들고 있어? concentrate. 집중해야지. 그죠? 왜 그래? 그래서 인수분해는 사실 공식에 의한 것들은 공식을 조금 잘 외워놓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게 출제되는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는 이런 것들일 거야.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BC. 이렇게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 이 X제곱, 뭐 이렇게 갈까?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이 좌변을 전개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질 적에 좌에서 우로 올 때는 전개했다, 곱셈 공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분배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커다란 다항식을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으로 표현해내는 이 과정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인수분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저기에서 저렇게 주어져 있을 적에는 뭐 아마 공식을 안 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뭐 변형꼴로 바꿔주고 뭐 하고 하면 나올 수도 있어. A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합차의 곱이 아니라 왜 다? 일단 내가 얘를 알아. 알면 얘 어떻게 끝나 그냥.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 에이 그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돼? 알 거가 어딨어. No. 그건 변형 공식이지. 바로. 나는 이쁘게 얘기하는 걸 원하는 거야. 막 두분한방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근데 봐. 내 기억이 맞으면 얘는 이렇게 안 외워놓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증명을 하려면 A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A 더하기 B의 전체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 꼴로 바꾸고 C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를 그냥 둬. 그래서 얘와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된 것처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A 더하기 B 곱하기 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에 AB에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3AB에 C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3AB 이건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써.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 A 더하기 B의 C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여기 걸 마이너스 3AB로 끄집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 그래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한 번은 있네.
라고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끄집어내잖아? 그럼 여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에 A에 더하기 B에 C를 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3A B 이렇게 돼. 이거 전개하잖아?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공식 외울래? 이렇게 할래? 외울래? 이렇게 할래? 공식을 외울래? 이렇게 할래? 외워야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기도 하는 게 외워. 이런 건 좀 특별하게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네도 있어. x 4제곱 더하기 x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 4제곱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식이 있어. 어떻게 되냐? x제곱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사실은 얘는 이런 거 말고로도 많이 써먹어. 보기차식이라고 기억나? 보기차식이라고 기억나?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어떻게 되냐면 4차, 2차, 숫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사실 크게 보면 4차, 2차, 숫자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y 4제곱인데요? 아예 x에 관해서 보면 x에 관해서 4차, 2차, 숫자 이런 꼴이잖아. 그래서 얘네는 쉽게 예를 들면 x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라고 하면 그냥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즉 뭐 하신 거예요? 치환해서 곱해서 200을 더해서 마삼되는 거 찾았어. 그럼 여기서 선생님 얘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잖아요. 마일프릴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x의 4제곱 저것처럼 x제곱 y제곱 더하기 그냥 이거는 문자 하나 더 있으면 니는 헷갈리기만 하니까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y의 제곱이 1이고 y의 4제곱도 1인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y 값은 1만 적어 넣어주면 돼. 그치? 근데 이게 돼 안? 이 동식을 만약에 까먹으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풀어야 돼. 힌트는 누구야? 1이 힌트야. 앞에는 누가 돼야 돼? x 4제곱에 나는 이거 결론은 여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에 이렇게 쉽게 푸는 거 말고 쉽게 풀리는 거 말고는 변형해야 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변형해줘야 돼. 그지? 기억나? 조금 기억나? x 4제곱 이렇게 보기차식은 제곱 빼기 제곱꼴로 표현해줘야 돼. 아니 그래서 이게 참 그래. 고1 때가 참 다 변형해야 되고 막 이게 짜증나. 차라리 2차 함수 좀 들어가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앞부분은 좀 다 그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럼 봐 1이야. 그럼 앞에 개수가 얼마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될까? 2 x제곱 더하기 1. 근데 2만이야? x 4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알던 숫자는 얘인데 이렇게 바꾸면 돼? 안 돼? 마이너스 x제곱. 여기는 이거에서 이 빼기도 그냥 쓴 거 아니야. 더하기라고 써도 돼요? 안 돼. 빼기로만 써야 돼. 그럼 누구야? 위에 아래야? 아래는 덧셈으로 돼 있잖아. 안 맞아. 얘 안 맞아. 그래서 아래 꼴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로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꼴로 가는 거야? 합차의 곱으로 가는구나. 라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나는 머릿속으로 살짝 예쁘게 먼저 계산했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얘는 공식도 중요한데 이런 꼴을 유지 안 하는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보기자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 이해되죠? 뭔 소린지? 그 다음에 공식 위에 이외에 이런 것들 하고 상반 다항식 기억나? 상반 다항식 이런 꼴이야. 4차 4, 3, 2, 1, 0 4차 AX의 4제곱에 BX의 3제곱에 CX의 제곱에 BX의
더하기 A는 0이면 다항식이 아니라 방정식이고 두 개 쓰는 거야. 저런 꼴로. 얘네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서로 상반되는 이걸 기준으로 이 둘의 개수가 같거나 아니면 절대값만 같은 경우가 있어. 이해되죠? 될래나 모르겠는데 한번 이거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지운다? 될래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문제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한번 풀어보자. 쟤네는 원래 또 얘기를 꺼내니까 얘기할 게 겁나 많네. 우리 고차식 인수분해 기억나? 차라리 얘가 나아. 그리고 얘는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아이들이야. 얘는 고1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고2하고 미분할 때도 하고 되게 많이 써먹는 애들이거든.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 그럼 저 공식이잖아요. 근데 내 공식을 까먹었다 치자. 그러면 먼저 무엇을? 인수를 찾는 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그럼 얘 0되게 해주는 x값이 얼마냐를 찾으면 되잖아. 얼마 넣으면 0되니? 그러면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x-1을. 이해돼? 인수정리? 기억나? 이건 100%? 오케이. x-1. 그런데 내가 인수분해를 하려면 직접 나눠야 돼. 아니, px를 구해야 돼. 그럼 px를 구하려면 어떻게 가는 게 좋아? 1차 항의 인수를 찾았으니까 조립대법을 가는 게 좋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1, 땅, 1, 빵, 빵, 마 1, 이렇게. 1, 1, 1, 1, 1, 빵, 이렇게. 어머, px는 뭐야? 그러면 x 마일의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이거의 뜻이 상수항 1차항, 최고차항 2차.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해되죠? 뭔 소리인지.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반복이야. 이 과정, 인수정리해. 조립제법에 차수 떨어뜨려. 근데 아직도 3차 이상이야? 인수정리해. 조립제법에 차수 떨어뜨려.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거 몇 차야? 4차야. 그치? 근데 이렇게 4차인데 이 주어진 게 제대로 출제됐다면 얘는 인수정리를 할 수 없게끔 나와. 인수정리가 안 돼.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0되게 해주는 숫자를 찾는 건데 그 0되게 해주는 숫자가 없고 공식에 의해서도 사실은 저건 풀마 1밖에 안 돼.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이 같아서 A분의 A의 개수들의 약수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걸로 내가 들어가는 숫자를 찾는 거거든. 근데 보통은 뿔마 1, 뿔마 2, 뭐 뿔마 3, 뿔마 2분의 1, 뭐 이 정도만 간단 말이야. 근데 쟤네는 그렇게 해서 넣어도 안 돼. 제대로 출제된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얘네는 이렇게 가는 거야. x의 4제곱에 더하기 x의 세제곱에 더하기 x의 제곱에 더하기 x 빼기 x로 할까? 더하기 x로 하는 게 맞겠다. 더하기 1 이렇게 얘를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야. 근데 얘는 쫙 떠나도 데이터에서 연결된 숫자가 없어. 근데 딱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좌우 개수가 어때 서로? 같아. 그러면 얘는 푸는 방, 저 3단 방식이구나. x제곱으로 끄집어내.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이 돼. 그리고 여기 x가 되고, 그리고 여기, 맞지? 1이 되고, 그 다음에 x분의 1이 되고, 제곱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 마이너스를 바꾸자. 아닌데, 했는데? 되지 않아요. 해볼까? 그러면 이제 그래놓고 다시 순서를 이쁘게 바꿔줘. 서로 문자가 같았던 A는 A끼리 B는 B끼리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그리고 X에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하고 바로 받아.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를 바꿔주는 거야. 누구가 힌트야 이번에는? 얘가 힌트야. 저게 힌트가 뭐예요? 라고 하면 더하기 꼴로 표현됐잖아. 그래서 얘를 곱셈 공식 변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x제곱에 이렇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 빼면 돼? 2 빼면 되지. 2를 빼면 이거지. 2를 뺄 거야. 그럼 제가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려면 여기를
마이너스 x로 바꾸자.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아니다. 마이너스 아니다? 1을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얘가 얘잖아. 이걸 지금 마이너스를 바꾸려는 거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리고 1로 바꾸고 아니 마일로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로 바꾸고 얘를 2로 가자. 여기 2 이렇게. 그럼 여기가 2 이렇게.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예를 들어 보려니까 힘드네. 이렇게. 그치? 그럼 뒤에가 2배의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이해돼? 뭔 소리인지? 그럼 이제 x제곱으로 간 다음에 얘가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2t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 3,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x제곱에 t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죠? 맞아. t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죠? 맞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꺼낸 x제곱을 x로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넣어주면 x제곱 마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1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했는데 왜 인수정리가 안 되는지 알겠어. 더 이상 1자식으로 쪼개져? 안 쪼개져? 안 쪼개져. 이해되죠? 더 이상 안 쪼개져. 그래서 얘는 저렇게 간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이 5개 이상인 항이 5개 이상인 인수분해가 있어. 그리고 문자가 2개짜리냐 3개짜리냐도 있는데 어쨌든 항이 5개 이상이야. 그럼 여기엔 또 속하지도 않아. 이건 딱 보자마자 상반방정식 오케이. 그 이번에 상반방정식 x제곱 곱하고 봐. 뭐 이렇게 갈 건데 항은 이런 걸 제외하고 항이 5개면 무조건 누구를 찾는 거야? 차수가 제일 낮은 한 문자의 값을 찾는 거야. 한 문자 찾기. 한 문자 찾기. 차수가 제일 낮은 한 문자 찾기. 그리고 그 후에 이거에 관하여 무엇하기? 내림차순 정리하기. 그러면 보통 공통인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공통인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건 그냥 묶어내서 인수분해하면 끝나니까 넘어갈 거고 아니면 한 3개짜리 인수분해하듯이 한 3개짜리 인수분해하듯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것도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 얘도 얘를 하나만 들자. 얘도 얘를 하나만 들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x제곱에 더하기 2xy 더하기 3 마마 3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2 이렇게 항을 6개짜리 만들었어. 그죠? x에 관한 몇이야? 이렇게 항이 5개 이상이면 찾아야 된다니까? 차수가 낮은 거? x에 관한 몇 차? y에 관한 몇 차? 1차? 2차. 그러면 근데 차수가 같은데요? 최저 차수가 없어요. 이 문제 못 풀겠다가 아니라 누구로 내림 차수 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통 저렇게 있을 때 x를 선택해 y를 선택해. 그치? 괜히 나는 조금 뭔가 내가 예전에 대학에서 시험 한번 볼 때 얼마 안 됐지. 난 젊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그냥 내가 뭔 속이 들렸는지 좌표평면을 그냥 이렇게 그렸어. X축, Y축. 나만 힘들지. 근데 이제 교수님이 뭔가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풀 때 정의하기를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뭔가 했어. 그러다가 육 봐가지고 쳐먹었죠. 누가 저걸 X축을 저렇게 아니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지. 누가 저렇게 해. 내가 욕만 봐가지고 얻어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x로 내림차순 하는 게 좋지. 괜히 나는 또 다른 길을 가려한다. y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은 아니야. 근데 답은 항상 x, y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가자. x제곱. 마이너스 x를 또 집어내면 2y 플러스 3x. y제곱 더하기 y가 아니라 3y 더하기 2. 이렇게. 그랬더니 이뻐. 어떤 꼴이 됐어? x에 관한 3차식의 꼴이 됐어. 3차례입니다. 항 3개짜리의 꼴이 됐어. 그럼 내가 곱해서 상수항 나오고 더해서 얘만 나오면 돼. 근데 얘가 사실은 숫자를 상수항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네모를 살짝 다 들어가 보면 y에 관한 2차 식이야. 근데 그걸 내가 곱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게 뭐 하란 얘기야? 인수분해 하란 얘기야. 이렇게. 그럼 제가 인수분해가 y 더하기 1, y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앞에 x의 개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요가다가 붙이고 요가다가 붙이면 끝나겠네? 이해돼?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x 마 y 마일 x 마 y 마이 이렇게 뜻이 나버린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거? 그래서 이제 항이 5개 이상이면 이렇게 가더라. 라고 하는 것. 해서 뭐 내가 지금 떠오르는 공식 이외에 떠오르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60번까지 숙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여기 기본 개념의 9번 문제는 한 번만 풀어보시고 내가 다음 시간에 복소수도 추가해서 갖고 와야겠다.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참나. 정말 무섭네. 우리 그 기본 개념이라고 있거든? 거기에 9번 한 문제만 풀어보세요. 9번. 네. 9번이 이제 그냥 그걸 계산하라는 건데, 거기 9번, 그거. 잘했습니다. 저번에 여기까지 있는 이게 거기에서 한 거야. 내가 준 게, 지난번에 준 게 이거야. 그걸 내가 예쁘게 달러로 뽑아서 지금 준 거야. 그러니까 앞에 8번까지는 다 풀었을 거야. 아니, 여기 봐봐. 아니, 프린트. 그거 말고 다른 프린트. 하나 더 줬잖아. 그거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을 텐데? 뒤에만 했구나. 5, 6, 7, 8까지만. 그러니까 앞에 것도 해. 근데 그건 너무 쉬워가지고. 9번만 해, 일단. 9번 먼저 해. 나 같으면 남는 시간에 이제 숙제하겠어. 채점해야지, 난. 나 같으면 이제 남는 시간에 채점을 하겠어. 그렇게. 나도 머리가 아파. 왜 머리가 아프지? 셋넷이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